산 너머 금산리. 춘식이.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새벽. 금산리 들녘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논물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흩어질 때마다 삽질 소리가 낮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짙은 감색 작업복을 입은 사내가 논두렁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손에는 오래된 삽 한 자루, 고무신은 진흙에 반쯤 잠겨 있었다. 그의 이마인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해진 모자는 빗물과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춘식. 사람들은 그를 바보 아저씨라 불렀다. 말이 느리고 글은 서툴렀지만 아침마다 제일 먼저 논으로 나오는 사람은 늘 그였다. 길 건너 마루에 앉은 박 이장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굽은 허리를 세워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참, 저 사람은 별 수 없어. 날이 굳어도 빠지는 법이 없네. 춘식은 이장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다. 안개 사이로 그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 리듬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땅과 친구가 되어버린 사람의 숨결 같았다. 10수년 전 여름 장날이었다. 햇살이 들끓는 시절 골목에서 어린 춘식은 방울소리를 쫓아 발을 옮겼다. 그날 어머니는 쌀 한 대를 팔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아이의 손은 그 사이 세상 한가운데로 흩어졌다. 춘식아! 춘식아 어딨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꽹과리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날 이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진 어머니는 여전히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을 볼 때마다 말했다. 혹시 내 아들 못 봤어요? 이름이 춘식인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떨렸으며 어디선가 다시 울음이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다. 초여름의 어느 날, 승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다. 차문이 열리자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작은 눈,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짓는 입술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보호소 직원이 중년이 된 춘식을 마당에 내려주며 춘식의 어머니를 불렀다. 허리가 굽은 노파가 마당을 뛰쳐나왔다. 머리는 흰 수건으로 질끈 동여맸고 손에는 여전히 삽자루 자국이 선명했다. 혹시 여기가 박춘식 씨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춘식의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중년 남성과 보호소 직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자 이내 그 중년 남성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손끝이 떨리고 주름진 얼굴엔 눈물이 흘렀다. 춘식은 멋쩍은 듯 웃으며 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았다. 엄마!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춘식아, 내 아들 춘식아, 살아 돌아왔구나.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아이고, 내 아들아. 소문을 듣고 달려온 앞집 이 씨와 부인 순자 씨는 담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춘식이 무사히 돌아온 기념으로 잔치를 열고 그를 환영해 주었다. 그날 이후 춘식은 마을의 한 사람으로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닭머리를 주고 장터에 나가 심부름을 하는 일도 거들었다. 그의 손은 굵고 손톱 밑에는 언제나 흙이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내민 미소에는 언제나 순수하고 따뜻한 태도가 묻어 있었다. 잔칫날에는 제일 먼저 와서 마당을 쓸고
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들의 손에 우산을 씌워주었다. 할머니, 내가 이거 쓴다. 나 이거 잘한다. 그는 말끝마다 웃음을 섞으며 사람들을 챙겼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겨울이 들자 춘식 어머니의 기침이 깊어졌다. 밤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마치 얼어붙은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처럼 아팠다. 춘식아, 약 좀 받아와라. 예, 엄마, 나 금방 약 사온다, 엄마. 그는 자전거를 끌고 읍내로 향했다. 길은 얼어붙었고 손끝은 곧 감각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랐다. 며칠 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춘식은 말없이 죽을 끓였다. 수저를 들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엄마! 그의 눈빛엔 애타는 정성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약한 숨을 내쉬며 손을 뻗었다. 우리 춘식이 내 걱정 말고 밥은 꼭 챙겨 먹어라. 흰 눈이 세상을 삼켜던 날이었다. 약이 다 떨어졌다는 걸 깨달은 순간 춘식은 자전거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섰다. 엄마, 나 금방 다녀온다. 조금만 있어.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자전거 바퀴는 눈 속에 반쯤 잠겼다. 그는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쥐었다. 입김에 흩어질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다. 춘식의 어머니는 아들이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자 박 이장에게 전화를 넣었다. 박 이장은 두 아들과 마을 청년들을 데리고 춘식을 찾으러 나섰다. 손전등 불빛이 논뚝길을 비쳤다. 춘식아, 어디나 이 사람아. 마을 외곽 김씨네 감자반 아래 자전거가 쓰러져 있었다. 그 옆엔 약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움직이지 않는 춘식의 몸이 있었다. 얼어붙은 손끝이 약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얼굴엔 미소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은 춘식을 업고 집으로 데려갔다. 춘식의 어머니는 차갑게 굳은 아들을 보며 사색이 되었다. 사람들은 춘식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극진히 간호했다. 며칠 뒤 춘식은 푹 자고 일어나 몸을 일으킬 정도로 회복했다. 춘식의 어머니는 곁에 앉은 아들을 바라보며 손을 더듬듯 그의 볼을 쓰다듬었다. 춘식아, 이놈아.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춘식은 힘겹게 눈을 떴다. 엄마, 아픈 데 없어? 엄마 이제 안 아파? 엄마, 내가 약 사와? 우리 아들, 엄마 이제 다 나았어. 엄마 이제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아프지 않아야 춘식이가 약 사러 안 가지? 엄마 생각해주는 사람 우리 아들 뿐이네. 이젠 걱정 말고 네 몸 챙겨. 그 말에 춘식은 희미하게 웃었다. 봄이 오자 마을은 다시 잔치를 열었다. 회관 앞에는 풍물이 울리고 아이들은 춘식의 주위를 맴돌며 장난을 쳤다. 춘식 아저씨, 우리 깃발 좀 배줘요. 그래, 꽉 잡아. 바람 불면 또 날아가. 사람들이 웃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느렸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온기가 있었다. 이장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긴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지. 춘식이가 어른이다, 어른.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을이 들판 위를 붉게 물들였다. 벼싹이 파랗게 돋고 개구리 울음이 멀리서 번졌다. 춘식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붉은 하늘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